지난 13일 발생한 여수산단 2일산업 폭발 사고가 예견된 인지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도 무려 13개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 강화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올해도 취소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명소에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확진율이 90%를 넘어서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리자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접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기 바로 전인 지난 금요일 밤에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산단 2일산업 대형 폭발 사고는 예견된 인지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사측이 무려 13개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걸로 확인됐는데 참여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증기 회수 배관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2일산업. 사측은 고인화성 화학물질이 저장 탱크에 30% 남아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참사를 불렀습니다. 작업을 할 때 파기 작업은 있었나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걸로 지금 저차상을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형 폭발 사고를 불러온 유증기 회수 배관 작업은 처음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3개 저장 탱크에서 사고가 난 똑같은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참여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13개 저장 탱크의 파이프 고정 부분에는 용접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 살았다며 안심하면서도 일손을 잡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똑같이 진행을 했죠. 조립을 해서 올려서 설치를 하면서 서포트 지지대를 대주는 그런 작업이죠. 용접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여수산단 폭발 사고도 시기의 문제였지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 13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여수산단 내 2일산업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선 2일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화학설비 안전관리 실태뿐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작업 전 안전조치와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진보당 민점기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여수 2일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가산단의 안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점기 후보는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산업 폭발 사고는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이 밝혀졌다면서 되풀이되는 국가산단의 사고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일산업 최고 경영자를 엄정 처벌하고 여수산단 화학물질 종합방지센터의 기능을 사고 수습 중심에서 예방 활동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2일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수소방서가 사전 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 2일산업 폭발 사고를 비롯해 최근 여수 국가산단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용접과 그라인딩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선 작업 3일 전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소방서는 임시 소방시설과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소방력 사전 편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명소에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 중 한 곳인 해남 땅끝입니다. 관광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식당 주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힘들죠. 말 그대로 그때가 대목이고 돈 버는 날이니까
열심히 해서 버려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뭐 그냥 앉아서 뭐 팔이만 쫓고 있어야죠. 숙박업소들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모임이 백신 접종자 4명까지로 제한돼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인터넷 예약을 받는데 인터넷 예약도 거의 취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수 향일암에서 열리는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행사장은 방역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31일 자정부터 향일암으로 가는 교통은 전면 통제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해맞이 행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행사 31개 중 27개가 무산됐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를 보며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던 시민들의 새해맞이 풍경이 코로나19 여파로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남구의 초등학교 3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생과 교직원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 광주시청 1층에 있는 입점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 방문자 등 1,0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동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확진자 8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은 순천 교회발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중 잇따라 확진된 것을 비롯해 해남과 무안 등에서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는 58명, 전남은 35명이 추가됐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90%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도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파 감염과 오미크론 확산 속에 코로나19 감염에 사각지대는 청소년입니다. 고3에 이어 12세에서 18세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느린 접종 탓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6.5명이었던 청소년 확진율은 이달 들어 1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2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9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도 되고 그죠. 그런 부모님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맞는 게 또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내 확산과 학생 안전을 위해 광주에 이어 전남도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의료진이 학교를 찾아가 문진 후 접종에 나서고 보건교사들이 접종 후 징후를 살피는 방식인데 신청률은 저조한 모습입니다. 주변 학생들도 다 맞고 그다음에 막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남의 접종 대상 학생 수는 95,444명으로 현재 1차 접종률은 72%를 기록한 반면 2차 접종률은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 27,00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았는데 45%가 향후 백신 접종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방문 접종 신청자는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이며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동의를 얻는 데 노력하는 한편 학교 측의 이상 반응 발생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공무원이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기 바로 전인 지난 금요일 밤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내리던 지난 17일 밤 11시 45분. 흰색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이 차량은 앞서 경찰 순찰차를 포함해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순찰차의 추격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추가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갔어요.
1차 사고 내고 도망가고 2차 사고 내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고를 난 거야. 차량 운전자는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재직 중인 8급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광산구청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싱크탱크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포문을 연 걸로 해석되는 가운데 물밑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도전자인 강기정 전 수석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든 싱크탱크인 더큐브 정책연구소를 확대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부 정책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깊게 정책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출범식에서 강기정 전 수석은 1,200여 명의 광주 시민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리더십은 추진력, 공정성, 공감력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선거 정책과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광주 시민에게 묻고 또 앞으로 열심히 광주 시민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전환의 정책들을 한 땀 한 땀 물어가겠습니다. 이용섭 현 시장에 대항하는 강기정 전 수석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들어가면서 선거전도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속에 양강 구도를 이어가면서 주춤하고 있는 호남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호남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KBC 라디오에 출연해 두 후보 모두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자입니다. 정책 대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거대 양당의 비호 아래 두 후보가 불안한 우위를 나눠 가지면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좀처럼 마음을 내주지 않고 있는 호남 표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까지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여의도 KBC 서울광역센터에서 진행된 시사 1번지에 출연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을 갖고 저 사람들 필요를 하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찾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당을 초월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텃밭의 이권에 기대어 윤석열 후보는 두려움 때문에 호남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성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차피 뭐 가만히 있어도 나 찍을 거니까 하니까 가서 어떤 쇼를 하면서 그 지역에 다니고 아예 접근 자체를 머뭇거리고 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현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신부터 지금까지 호남의 현안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호남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호남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가온주유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강철수 대표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